부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이 돈을 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엌의 방향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엌이야 음식 만드는 곳이지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 생각,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유한 집, 가난한 집, 한때 잘 살다가 갑자기 무너진 집, 아무것도 없다가 조용히 일어선 집, 그 차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학식이 달라서일까? 노력이 달라서일까? 운이 달라서일까? 아닙니다. 놀랍도록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엌의 방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 통장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카드값, 공과금, 갑자기 고장난 세탁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들, 보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절약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집 안에 기가 새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대부분 부엌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가 새는 구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풍수에서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닙니다. 집안 재물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온몸에 돌지 않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기운이 닿지 않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 기가 막히면 재물이 집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모른 채 사는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들였습니다. 주방 타일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구멍난 곳에 두면 물이 새듯 방향이 잘못된 부엌은 아무리 꾸며도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 그 이유를 모르고 사실 겁니다. 집을 2번, 3번 이사해도 부엌 방향을 모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딱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입니다. 부엌이 향해야 할 방향,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위치, 냉장고를 두는 자리, 쓰레기통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조리할 때 서야 할 방향, 이 작은 것들이 실제로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갑자기 벌게 해주는 비법이 아닙니다. 지금 새고 있는 구멍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구멍만 막아도 지금 버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외의 장소입니다. 부엌 안에서도 딱 한 곳, 대부분의 가정이 이곳에서 기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불과 물이 싸우는 집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불과 물이 싸우고 있습니까? 가스레인지는 불입니다. 싱크대는 물입니다. 이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란히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에서는 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화수상극호세이상크이라 부릅니다. 불과 물은 본래 서로를 이기려 합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려 하고 물은 불을 꺼뜨리려 합니다. 이 두 기운이 같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싸우면 집안의 에너지가 흔들립니다.
안정이 없어집니다. 평온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 간에 이유 없는 다툼이 잦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고들이 반복됩니다. 이것들이 이유 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부엌 배치를 먼저 보십시오. 많은 가정의 부엌을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왼쪽에 싱크대, 바로 오른쪽에 가스레인지 혹은 기역자 구조에서 한 면에는 싱크대, 꺾이는 자리에 가스레인지. 이것은 현대 주방 설계에서 아주 흔한 배치입니다. 동선이 짧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리하게 만들어진 부엌에서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음식을 만들어도 가족이 자꾸 아픈 것일까? 풍수는 편리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화기와 수기가 충돌하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럼 가스레인지를 싱크대와 멀리 두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핵심입니다. 멀리 두어도 서로 마주보는 방향이면 기의 충돌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가까워도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가스레인지가 향하는 방향, 싱크대의 수구, 쉐이커가 향하는 방향, 조리하는 사람이 서는 방향,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방향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입니다. 밥을 짓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에 또 조리를 합니다. 밤에 냉장고를 열고 닫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1년이면 수천 번. 이 공간에서 매일 나쁜 기를 쌓고 있다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큰 돈을 바라기 전에 지금 당장 부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엌이 돈을 부르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돈을 내보내는 구조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방향별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쪽 부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쪽 부엌에 사시면서 왜 돈이 새는지 평생 모르고 계십니다. 나침반을 꺼내십시오. 스마트폰에 나침반 앱이 있습니다. 지금 부엌 가운데 서서 부엌이 집의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 방향 하나가 여러분 집 재물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북쪽 부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쪽은 풍수에서 수기쇠의 방향입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여기에 화기호케인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불이 하루 종일 싸웁니다. 북쪽 부엌을 가진 가정에서 제가 자주 보던 장면이 있습니다. 수입은 있습니다. 일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것들, 갑작스러운 의료비, 차 수리비, 집 안 어딘가의 누수, 보증금 문제, 이런 지출이 반복된다면 북쪽 부엌을 의심하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수기와 화기가 충돌하면서 집 안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기운은 불안정한 지출을 만듭니다. 남쪽 부엌은 다릅니다. 남쪽은 화기, 호희의 방향입니다. 뜨겁고 위로 오르고 확장하는 기운입니다. 여기에 가스레인지의 화기까지 더해지면 화기가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불이 강하면 좋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태웁니다. 나무도 태우고 재물도 태웁니다. 화기가 지나친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씁니다. 계획 없이 지출합니다. 충동 구매가 잦아집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재물이 쌓이기도 전에 뜨겁게 타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남쪽 부엌이라도 색상과 소재로 화기를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향별 특성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동쪽과 동남쪽 부엌을 보겠습니다. 동쪽은 목기, 목회의 방향입니다. 나무처럼 위로 자라고 펼쳐지는 기운입니다. 목기는 불을 키웁니다. 장작이 불꽃을 살리듯 동쪽의 기운이 가스레인지의 화기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 방향 부엌을 가진 가정은 상대적으로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도 지출이 예측 가능하고 조금씩 쌓여갑니다. 특히 동남쪽 부엌, 풍수에서 동남쪽은 재물과 번영의 방향이라 불립니다. 목기와 화기가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 부엌을 가진 집이라면 기본 조건은 갖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동남쪽이라도 내부 배치가 잘못되면 소용없습니다. 방향은 시작일 뿐입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 그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서쪽과 서북쪽 부엌, 서쪽은 금기진해의 방향입니다. 금속처럼 단단하고 수렴하는 기운입니다. 금기와 화기는 상극입니다. 서쪽 부엌에서 조리를 하면 금기가 화기에 의해 녹아내리는 형상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녹아 사라지는 형상. 서쪽 부엌에 사시는 분들 중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돈이 될 듯 할 때마다 무언가가 생깁니다. 조금 더 모이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때 깨집니다. 이것이 서쪽 부엌의 기운입니다. 서북쪽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서북쪽은 가장 자자의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 부엌에서 화기가 강하게 충돌하면 가장의 기운이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은 어느 방향입니까? 나침반을 아직 안 켜셨다면 지금 켜보십시오.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평생 반복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았다 해도 집 구조상 부엌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향보다 더 먼저, 더 빠르게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엌 안에는 돈이 새는 구멍이 있습니다.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3가지 재물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방향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구멍, 싱크대를 보십시오. 지금 그릇이 쌓여 있습니까? 어젯밤 먹은 냄비가 아직 거기 있습니까?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잘 흐르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물이 막히는 곳에서 재물도 막힙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닙니다. 물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설거지를 내일로 미루고 잠드는 것은 재물의 통로를 막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첫 장면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막혀있다.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감각이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싱크대를 비워 놓으십시오. 딱 하나만 바꿔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구멍, 냉장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습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반찬이 있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칸을 채우고 있습니까? 풍수에서 냉장고는 집 안의 재물창고입니다. 창고에 썩은 것이 가득하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창고는 비워야 채워집니다. 냉장고 문 바깥을 보십시오. 마그넷이 잔뜩 붙어 있습니까? 여행지, 기념품 마그넷, 아이, 그림, 각종 메모지, 보기에는 정겹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재물창고의 문입니다. 창고 문에 잡동사니를 붙여놓으면 기운이 산만해집니다. 냉장고 문 깨끗이 비워두십시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비우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래된 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새로운 재물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냉장고를 비우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십니까? 그 마음 자체가 재물을 막는 것입니다. 풍수는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이 물질의 흐름을 만듭니다. 세 번째 구멍, 쓰레기통, 부엌, 쓰레기통.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 가까이에 있습니까? 현관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쓰레기통은 탁기의 집합소입니다. 음식 쓰레기, 냄새, 부패하는 기운, 이것이 기가 들어오는 방향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탁기와 뒤섞입니다. 맑은 물이 흐려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부엌의 안쪽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가능하면 싱크대 하부장 안에 두십시오.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 탁기가 공기 중에 퍼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쓰레기통 위치가 정말 돈이랑 관계가 있겠느냐. 하지만 수십 년간 보아왔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의 부엌, 싱크대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들은 부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부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재물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리는 기본입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구조를 바꿀 수 없는 분들, 방향이 나쁜 부엌에 사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향과 배치, 구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재물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리하는 사람이 서는 방향, 이것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가스레인지,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사람의 방향,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그 행위,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 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의 길을 새롭게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를 하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리할 때 등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까? 통로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등 뒤에 문이 있는 구조, 이것이 가장 나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열린 곳을 향해 흐릅니다. 조리하는 사람의 등 뒤에 문이 있으면 기운이 앞으로 모여야 할 때 등 뒤에 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는 동안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조리 중에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부릅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집중이 흩어집니다. 실수가 잦아집니다. 음식을 태웁니다. 간을 자꾸 틀립니다. 무언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집안의 기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좋습니까? 벽을 향해 서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등 뒤가 막혀 있어야 기운이 앞으로 모입니다. 모인 기운이 음식에 당깁니다. 그 음식이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그 기운이 가족의 건강을, 재물운을 키웁니다. 더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조리할 때 왼쪽이나 정면에 창문이 있는 구조, 자연광이 조리 공간으로 들어오면 양기 영해가 더해집니다. 밝은 기운 속에서 만든 음식, 그 음식에 담기는 기운이 다릅니다. 이것이 재물을 키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방향에 서 있어도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레인지 후드입니다. 레인지 후드를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습니까? 기름때가 가득합니까?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으셨습니까? 켜면 소리가 나지만 실제로 흡입이 약합니까? 풍수에서 후드는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조리할 때마다 생기는 연기, 기름 입자, 탁기, 이것들이 후드를 통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탁기가 부엌 안에 쌓입니다. 탁기가 쌓인 부엌에서 만든 음식, 그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그 에너지가 가족에게 스며듭니다. 알게 모르게 몸이 무거워집니다. 집안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후드 필터 교체, 이것 하나만 하셔도 부엌의 기운이 즉시 달라집니다. 필터는 3개월에 한 번, 기름때 청소는 매달 한 번, 이것이 탁기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방향, 배치, 후드 관리, 이것들을 다 실천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꿀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색상 하나, 소재 하나로 기운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엌 방향이 나쁘다고, 배치가 좋지 않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색상과 소재로 기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색을 봅니다. 부엌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조리하면서 계속 시선이 가는 것, 그 색이 우리의 기분을 바꿉니다. 기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색상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기운을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방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 부엌, 차가운 수기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따뜻한 색상을 더하십시오. 노란색, 주황색, 테라코타 계열, 주방 용품, 행주 소품 하나라도 따뜻한 색으로 바꾸십시오. 찬 기운을 녹이는 온기가 생깁니다. 남쪽 부엌, 화기가 너무 강합니다. 진정시켜야 합니다. 흰색과 베이지를 기본으로 하십시오. 원색 계열, 특히 빨간색은 피하십시오. 이미 뜨거운 공간에 불을 더 지피는 것입니다. 서쪽 부엌, 금기가 화기에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녹색 계열을 더하십시오. 목기 무케가 화기와 금기 사이를 중재합니다. 초록 행주 하나, 허브 화분 하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색상 이야기를 드리면 다음 질문이 옵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엌에 식물을 두십시오. 단 하나의 조건,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좋아 저거는 안 됩니다. 드라이 플라워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기운을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부엌에 가장 좋은 식물은 허브류입니다. 바질, 민트, 로즈마리, 이 식물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음식에 쓰입니다. 그리고 기운을 살립니다. 생명이 자라는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부엌, 재물도 잘 자랍니다. 반대로 식물을 가져다 두면 자꾸 죽는 부엌, 이것은 신호입니다. 기운이 매우 탁하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엌 도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낡고 깨진 그릇이 있습니까? 손잡이가 부서진 냄비가 있습니까? 녹이 쓴 칼이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풍수에서 손상된 도구는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낡은 그릇에 밥을 담을 때마다, 손잡이 없는 냄비로 국을 끓일 때마다 그 기운이 음식에 스며듭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손상된 조리도구는 교체하십시오. 특히 그릇, 금이 간 그릇은 아깝다고 쓰지 마십시오. 금이 간 그릇에 밥을 담는 것, 재물에 금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입니다. 부엌은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부엌은 음기 여미가 강해집니다. 음기가 강한 공간에서 재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형광등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조리 공간 위에 국소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싱크대 위에도 조명을 더하십시오. 밝은 빛이 닿는 곳, 탁기가 줄어듭니다. 좋은 기운이 머뭅니다. 색상, 식물, 도구, 조명, 이 네 가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소용없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방향, 배치, 정리, 색상, 조명,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한 가지를 놓치면 전부 무너집니다. 이것은 풍수의 이야기라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까? 아파트 구조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 현관 들어서면 왼쪽이 주방, 오른쪽이 화장실. 이런 구조. 이것은 풍수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구조입니다. 화장실은 탁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오염된 기운, 배출되는 기운, 정화되어야 하는 기운. 이것이 부엌과 벽 하나로 맞닿아 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 옆에서 탁기가 올라옵니다. 그 음식이 가족에게 갑니다. 재물의 기운이 탁기와 끊임없이 섞이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공간 사이 벽, 부엌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두십시오. 소금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탁기를 흡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탁기를 흡수한 소금을 계속 두면 역효과입니다. 두 번째, 부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풍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식탁에서 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조리 중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부엌과 식탁은 음식을 통해 가족이 기운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나쁜 감정이 오가면 그 감정이 공기에 스며듭니다. 음식에 스며듭니다. 그 음식이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든 음식과 감사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 같은 재료도 맛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부엌을 물리적 공간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부엌은 가족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조용하게 조리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음식이 가족에게 건강과 기운을 전한다. 이 마음 하나가 모든 풍수 배치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엌, 가족이 각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부엌이 늘 고요한 집, 이것도 풍수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부엌은 사용될 때 기운이 삽니다. 불을 켜고 물을 틀고 음식 냄새가 퍼질 때 그때 부엌이 살아납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기운이 죽어갑니다. 재물을 부르는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시간이 없으십니까? 주 2, 3회라도 좋습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직접 만드십시오. 라면이라도 냄비에 끓이십시오. 달걀 하나라도 프라이팬에 구우십시오. 불이 켜지고 물이 흐르고 온기가 피어오르면 부엌이 살아납니다. 그 온기가 집 안전체로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리하는 시간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중에 조리하십시오. 특히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은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기운이 가장 맑고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만든 음식, 그 기운이 다릅니다. 반대로 밤 11시 이후의 조리는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음기가 강한 시간입니다. 깊은 밤의 조리가 습관이 되면 집 안의 기운 균형이 서서히 흐트러집니다. 완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압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 방향, 배치, 색상, 습관, 시간, 이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재물운의 진짜 뿌리,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엌의 방향,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위치, 냉장고 정리, 쓰레기통의 자리, 조리 방향, 색상과 식물, 푸드 관리, 조리하는 시간,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풍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환경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 부엌을 바꾸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운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의 진짜 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복이 가장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보아온 답은 이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부엌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싱크대를 깨끗이 닦는 것, 이것은 현재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채우는 것,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행위들이 쌓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것이 쌓여서 기운이 되고 기운이 쌓여서 재물운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정리해야지. 나중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바꿔야지. 그 생각이 재물을 막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 지금 사는 부엌, 지금 쓰는 그릇,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도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 오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딱 3가지만 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씻으십시오. 그 행위 하나로 재물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냉장고를 열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하나라도 버리십시오. 묵은 것을 내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부엌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잠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이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 부엌의 기운을 바꿉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엌을 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하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오늘부터 3개월 부엌을 바꾸십시오. 3개월 뒤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 도연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엌이 따뜻한 집에는 반드시 재물이 깃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엌은 집 안재물의 심장입니다. 방향, 배치, 색상, 습관, 그리고 마음, 이 5가지가 모두 맞을 때 비로소 재물운이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과 재물운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첫 번째 문, 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바꾼 부엌도 힘을 잃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부엌을 바꿔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